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작은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일을 했으면 어떤 결과물,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얼마만큼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체크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제가 조사해 본 이런 정책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작년 2020년 8.4 대책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들 있죠? 위쪽으로 보니까 좀 익숙할 거예요. 태릉 골프장. 여기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용산 안에서도 이런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서부 면허 시험장, 상암 DMC 이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래쪽에 또 유명한 과천이 있네요. 이게 동그라미가 큰 것들은 이 서울 도심, 그 다음에 도심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좀 대규모로 공급이 예정됐던 지역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3만 3천 가구 중에서 3만 3천 가구 중에서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그 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4천 가구, 서부 면허시험장 3,500 가구, 그 다음에 용산 캠프킴 3,100 가구, 상암 DMC 미 매각 부지 2,000 가구. 일단 제가 표시한 동그라미 있는 요 한 5군데 정도가 가장 이런 공급의 규모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굉장히 좀 잘하죠. 200가구, 200가구, 300가구, 400가구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 한 방이 여러 지역들의 5개 지역만큼 큰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거 한두 개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큰 거가 진행이 잘 돼야지만 작은 것들까지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은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 잘 되고 있나요? 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는데 여기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2분의 1로 반토막 났고, 과천 정부청사 잘 됐나요? 여기 무산됐습니다. 서부 면허시험장, 용산 캠프킴, 상암 DMC 미 매각부지, 이건 진행이나 됐나요? 지구지정 같은 거 됐나요?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자, 제일 큰 대표적인 것들이 현재 사실상 반토막이 났거나 시작조차 못했거나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끝낸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일방통행이었죠.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자체, 적어도 중앙정부면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뤄지고 좀 언질이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낙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파열음이 터지며 서울 도심 도심 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미리미리 얘기해서 나눠야 될 부분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감춰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가 무산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숫자는 끼워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4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4천 가구 비슷하게 뭔가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태릉 골프장에 공급할 1만 가구는 절반 수준인 6,800가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될지 안 될지 이거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아래쪽에 보면은 노원구 이쪽에 태릉 골프장 부지가 있죠. 갈매역이 있네요. 갈매역 옆에 태릉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초에 1만 가구 계획을 했다가 지금 1만 가구 공급 안 되는 거죠. 여기에 6,8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랍니다. 이게 확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이마저도 공급이 힘들어지겠죠. 과천 같은 경우에 원래는 과천청사, 그렇죠? 과천 안에서도 과천 정부 청사 이 자리를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이 아래쪽에 공급되는 이 위치에 공급을 시키고, 또 위쪽으로 과천지구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과천지구는 원래 개발 계획 자체가, 이 과천지구 계획은 이 안에 자족기능 하게 되면은 판교 신도시처럼 이 안에 업무시설이라든지 행정타운들을 만드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족기능 이 부지를 갖다가 주택용지로 바꾸겠답니다. 주택용지로 바꾸면서 여기에 용적률을 대폭 인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1000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여기에다가 용적률을 많이 높여버리게 되면 이게 3000가구짜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00가구가 들어갈 자리에 3000가구로 때려 지어버리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흡사 닭장 모양의 집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집들에서 살으란 얘기죠. 뭐 어쨌든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안 움직이는데 동생들이 어떻게 뭐 움직이겠습니까? 제대로 못 움직이죠. 당초 3000가구를 공급하려던 서울 의료원 부지 역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이 서울 의료원 부지가 어디 있냐면 삼성동에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예전 한전 부지,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고, 그 지역은 글로벌한 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내국인들도 그 주변에서 어떤 이런 업무들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보통 외국인도 들어와서 세계 정상들과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회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에요. 거기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 사람들은 머물게 하면서 서울이 이만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서울 의료원 용지에 이런 주택 공급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만큼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란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이런 삼성동에도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뭐 용산에도 집어넣는다라고 하잖아요. 용산에 뭐 국제업무지구 자리라든지 캠프킨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용산 공원까지도 이제 여기 안에다 임대주택을 뭐 잔뜩 집어넣는다라는, 암만 공급이 급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런 업무단지를 지어야 될 자리에다가 이런 주택 공급을 막 때려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참 모양새가 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택 공급을 하거나 이런 땅들을 개발을 할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대로, 그렇죠?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져서 개발을 하는데, 이도저도 다 그냥 뭐 무시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서부 면허시험장 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가구도, 이런 것들도 이제 마포구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형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고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동생들 입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잘 진행이 될 턱이 있겠습니까? 참 이게 정부의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전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와 전혀 사전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혼선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정도 예상 못 하셨어요? 이거 예상 안 됩니까? 이 정도로 지금은 몰아붙이기 식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런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할 거라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 안 됐습니까? 충분히 예상됐을 것 같은데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제가 어찌 보면 동심 파괴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신도시의 역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2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 뭐 2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판교 신도시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탄, 그 다음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뭐 광교, 양주, 위례, 고덕, 인천 검단,
이런 곳들이 제2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곳들은 최초의 지구 지정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시기까지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요. 14년이 걸렸습니다. 평균이 이 정도 걸렸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건 개발 기간이 지구 지정을 시작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의 개발 기간을 둔 거예요. 판교는 2003년도 시작을 해서 2017년, 그 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시작을 해서 2018년 완공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 한강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시작해서 2017년,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시작해서 2023년, 여기는 한 20년 걸렸네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구 지정조차 안 돼 있죠. 지구 지정 같은 경우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토지 보상 단계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토지 보상이 돼야 그 다음에 정분양 본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부분들을 전부 무시하고 지금 사전 청약에만 전부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본 청약이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지구 지정, 언제 토지 보상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전 청약 물량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주택 공급입니까? 몇 년도에 입주가 될 수 있고 몇 년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계획을 짜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실질적인 공급 아닐까요? 지금 2기 신도시도 평균적으로 14년이 걸린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작정 집 사지 말고 이것만 보고 기다리고 여기에만 청약하세요라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청약을 받을 것인지 청약을 안 받고 현재 집을 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줘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무작정 끌고 가서 집 사지 마세요, 지금 집 사면 꼭대기니까 무슨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셔야 되는 거고,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강요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괜히 시간이 더 흘러서 악화가 되면 오히려 내가 쏜 화살에 내가 다시 맞는 결과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철회 서류 낸 지역서 사전 청약 받는다는 국토부. 아, 이건 무슨 도대체 얘기죠? 도심 공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또 이사대책에, 작년에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거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2월 4일날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는 게 나왔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걸 통해서 토탈 7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서울시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통해서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모르는 현재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나는 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합니다 라는 이런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나는 반대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이런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반대하는 지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 개수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기 지역에서도 몇천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게 50대 50인 상황을 갖다가 이 물량, 총 물량을 갖다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아직 동의도 안 끝난 이런 지역을 갖다가 여기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거죠. 야, 이거는 우물가에서 거의 뭐 숭늉 찾는 격 아닙니까 이거? 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57곳 가운데 26곳이 공공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연합조직인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에 참여 중에 있답니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57곳을 앞으로 하겠다고 지정을 해놨는데, 정부가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10% 동의만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생기죠. 주민 반발이 생겨서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곳은 아예 국토부에다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까지 제출을 했답니다. 이제 저 안 합니다,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냈다라는 거죠. 전 진짜로 안 하겠다라는 거죠. 되돌릴 수 없어, 우린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상반기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 신길 4구역, 미아역 동측,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이 그 안에 공급 물량에 포함이 돼버린 거죠. 여기도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여기는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까지도 이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10만 가구 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근데 이 상황에서 국토부에
주택 정책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빠른 속도로 사업 동의율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 주민 갈등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20 몇 번의 정책들이 나왔죠. 일일이 다 세보는 것도 이제는 시간 아까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새 거를 만드는 것보다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사실 그 정책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요. 예? 점검을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처럼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도 자신 있게 지금 얼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팩트를 가지고서 자신 있게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뭔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꽉 막혀 있는 상황 정말 참담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바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답답한 얘기들이 되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도 알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얘기도 말씀도 해드리고 내 집 마련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어떤 진행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내용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서 물러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